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탑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가 또 뉴욕 증시는 이제 휴장을 했고요. 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재개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좀 상승 마감해서 국내 증시도 오늘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었는데 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양 증시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HLB 관련해서 이제 허위 공시 소식이 나오면서 HLB 그룹주들이 일제히 장중에 하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그러면서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또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이 나오면서 투심을 좀 악화시켰던 요인이 오늘 국내 증시의 좀 하락, 특히 코스피는 상승이 나왔지만 코스닥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오늘 뭐 쿠팡 관련 수혜주들이나 또 그리고 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뭐 일부 러시아 백신 관련 종목들만 상승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테마성 매기가 계속 쏠렸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오늘 HLB 그룹주들이 일제히 좀 급등이 나오고 또 그룹 차원에서 바로 2시에 해명을 하긴 했지만 뭐 석연치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뉴욕 증시가 다시 개장을 하면서 국내 증시가 좀 안정을 찾으면은 오늘 시장 여파로 좀 밀렸던 종목들이 내일은 좀 강한 상승 또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또 HLB 그룹만의 어떤 자체적인 악재로 내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던 요인인 만큼 일시적인 하락인 요인이 굉장히 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장의 하락을 이끌 어떤 전초전이 되지는 않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HLB 그룹주의 악재로 인해서 시장 자체적으로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던 거고 내일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여파로 밀렸던 뭐 IT 섹터라든지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내일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또는 저점을 좀 잡아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HLB 악재 때문에 오늘 시장이 밀린 것이기 때문에 좀 일시적인 하락일 뿐 내일장부터는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만나보기 전에 지난주 적중률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요. 네, 80% 기록해 주셨습니다. 10종목 중 8종목의 흐름 맞춰주신 건데요.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인기 검색 상위에 어떤 키워드들이 랭크가 됐을지 10위까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면요. 오늘 1, 2위 바이오 시밀러와 제약바이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허위 공시가 뭐 HLB뿐만 아니라 G3BNT에서 안구건조증 치료제 허위 공시 소식도 돌면서 오늘 주목받은 종목들 있었고요. 3위는 언택트가 차지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어제에 이어서 강한 흐름 나타냈고요. 골판지 관련주 4위 위치하고 있습니다. 쿠팡 이슈로 인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목받았고요. 유통주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6위는 통신주 오랜만에 올라와 있고요. 7위에는 엔터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8위 자율주행, 가상화폐가 9위를 차지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최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주목받는 종목 오늘 핫했습니다. 10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열어주세요. 네, 1위를 차지한 종목은 바로 HLB였습니다. 오늘 장중 하한가까지 자리했고요. 하락폭을 줄여나가다가 또 장 막판에 다시 밀리면서 27.24% 하락했습니다. G3BNT도 16%대 하락했고요. 카카오는 반면 2.39% 상승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대형 포장 상한가 보여줬고요. 지어소프트 역시 상한가 보여주면서 오늘 핫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KT 오늘 통신주들의 흐름 괜찮았습니다. 그중에서도 KT가 7%대 급등 보여줬고요. 빅히트 10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순매수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9%대 상승했고요. 장중에는 13%대까지 뛰어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MS오토텍 자율주행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죠. 6%대 상승했고요. 위지트 가상화폐 관련주 내에서 주목받으면서 19%대 급등 연출했습니다. 풍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올해 실적도 기대되는 종목이죠. 7%대 상승하면서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에 입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씩 매니저님과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1위 차지한 HLB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미 FDA 임상 결과의 허위 공식 혐의로 장중 하한가를 보였는데요. 사실 무근이라고 소명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그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HLB 같은 경우는요. 제가 네. 일단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좀 갑작스러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자사가 개발하고 있는 항암 치료제 리보세라믹이 미국의 임상 3상 결과에 대해서 허위 공시를 했다라고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HLB 삼형제 그룹주가 20% 이상 장중에 거의 하한가까지 진입을 했고요. 장 후반 오후장 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나 싶더니 다시 한번 장 막판에 다시 한번 급락이 이어지면서 27% 이상의 좀 급락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금융당국에 따르면요, HLB가 임상 3상 결과에 대해서 거의 실패에 가까웠었는데 마치 성공한 것처럼 공시를 했기 때문에 너무 부풀린 거 아닌가에 대해서 공시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조정이 나왔고 2시에 이제 진양공 대표가 그에 따라서 입장 발표를 했었었는데 임상에 실패한 것은 아직은 아니고 추가적인 서류를 보완할 것이다. 그리고 리보세라믹 관련해서 임상 결과는 아직까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 2시에 이제 입장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다가 장 막판에 다시 한번 좀 투매가 쏟아졌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좀 큰 폭에 있고요. 그리고 임상 3상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에 따른 허위 공시로 이제 밝혀졌는데 이게 좀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게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혀지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입장을 밝힌 게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판단돼서요. 당분간은 HLB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의 관점은 절대 접근하지 말고 오늘도 지금 거의 HLB만 거래대금만 거의 2조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시총이 3조 5천억짜리인데 2조 원 넘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아주 강한 매수세가 좀 몰렸고 매도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부근에서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위험하고 오히려 또 사실 무근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 그때 진입해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HLB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확실한 어떤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는 의미에서 스탑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는 편이 좋겠다, 스탑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4위를 차지한 대형 포장입니다. 쿠팡 관련주, 제지주들이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 테마성 아닐까 하는 우려감도 같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대형 포장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일단 단기적인 시각에서 이제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고 의견을 드렸는데 이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대형 포장이 지금 과열권에 들어간 게 맞습니다. 일단 전일 같은 경우는 쿠팡이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부분은 맞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HLB발 악재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좀 급락이 나왔던 요인이 분명히 있어서 네. 다시 한번 뭐 쿠팡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러시아 백신 관련 종목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그 섹터만 오늘 수급이 좀 집중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워낙에 좀 불안했고 투심이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테마성의 수급이 좀 집중됐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함에 있어서 어떤 이제 그 제지 관련 종목들이나 뭐 택배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큰 수혜를 받을 거라는 거 사실상 이제 사실 무근인 거고 사실상 이제 테마성으로 좀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언택트 또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당연히 골판지 수요는 당연히 증가하고 있고 골판지 가격도 계속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너무나 과도하게 지금 매기가 쏠렸던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거나 또는 쿠팡이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노이즈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낙폭이 좀 크게 출회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골판지 관련 종목 중에서는 가장 대장이 되고 또 가장 빠르게 또 상한가에 진입했던 만큼 단기적으로는 고 의견을 드리겠고 기보유자의 관점에서는 고 의견을 드리겠지만 익절 라인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언택트 웬만한 종목들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지금 반토막 가까이 난 상태입니다. 뭐 재택근무 관련 종목이라든지
뭐 원격 진로 관련 종목들은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또 재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쿠팡 이슈에 같이 맞물리면서 큰 상승이 나왔던 부분도 있지만 어떤 펀더멘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 지금 과열권에 진입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보유지의 관점에서 이적 라인대를 짧게 잡고 신규 매수의 관점은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주 내에서 대장주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은 고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쿠팡 노이즈에 의해서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스탑이다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종목 짚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6위를 차지한 KT입니다. 통신주 테마 자체가 인기 검색에 오랜만에 올라왔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주당 배당금을 늘리면서 배당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 또 증권사 리포트들이 향후 높은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KT 같은 경우도요.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 KT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기 소비주이고 또 그동안 이제 상승폭도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종목인데 오늘 좀 7% 이상 아주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5G 매출 확대에 따라서 그에 따른 어떤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고요. 최근에 이제 유선 전화에 대해서 수요는 줄어들고 있지만은 IP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제 기가 인터넷 관련해서 수요가 지금 언택트 시대에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매출 또한 또 우리가 기대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뭐 비핵심 자회사 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회사들을 잇따라 지금 본격적으로 매각을 하면서 경영 안정화를 하고 있는 점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지금 카카오 뱅크에 이어서 K뱅크도 지금 IPO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모멘텀까지도 같이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KT의 오늘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이 나와줬었고요. 또 올해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또 K뱅크에 대한 기대감 또 올해 또 이제 IPO의 대어라고 할 수 있는 K뱅크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는 고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이나 KT 최근에 좀 괜찮은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약간은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이 통신주들의 주가 흐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통신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SK텔레콤이나 LG플러스나 KT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OTT 관련해서 지금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국내에 진출한다 그러고 또 아마존도 이제 국내에 진출한다고 하고 그래서 유선 IP 사업 자체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그에 따른 매출 또한 이제 동반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같이 통신주들은 또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또 시장 자체가 이미 또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또 이제 소비재 관련해서 통신주들은 또 그에 따라서 또 큰 어느 정도 좀 상승 흐름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오늘 이제 KT가 이제 정말 오랜만에 좀 큰 상승이 나와주면서 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도 동반 어느 정도 좀 순환매가 돌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전망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짚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7위를 차지한 빅히트입니다.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면서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네이버와의 협력 등을 통해서 공격적인 사업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팬덤 플랫폼을 통해서 고마진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빅히트 같은 경우도 고 의견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이제 빅히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어떤 엔터 사업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경쟁 구도에서 이제 협력 구도로 지금 변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이제 네이버와 협력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반등 흐름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가장 크게 핫 이슈였던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IPO 관련 종목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이었는데 상장과 동시에 이제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면서 큰 폭의 낙폭이 나왔었는데 제가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콘텐츠 관련 섹터와 이제 미래차 관련 섹터들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네. 또 콘텐츠 안에 엔터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빅히트 관련 섹터들은 최근에 네이버와 협업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고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바닥 구간에서 이제 돌아 나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한알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엔터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인 빅히트
모빌리티는 여전히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콘텐츠와 미래차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한활용 해제 기대감도 무시할 수 없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오늘 10위 차지한 풍산입니다. 2차 전지에도 다량 쓰이는 구리, 국제 구리 가격의 강세로 오늘 관련주의 상승 돋보였습니다. 그중 풍산 오늘 10위 차지했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풍산 같은 경우도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풍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비철금속, 동, 그리고 구리 관련 대표 종목으로 오늘 구리 가격이 8년 만에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이제 구리 관련해서 사실 대표 종목은 대창이라는 종목인데요. 대창이라는 종목은 장중에 막 상한가에도 진입할 만큼 아주 큰 상승이 나왔었고 풍산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10% 이상의 아주 강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사실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요. 경기 선행 지표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이제 뭐 건설이라든지 또 뭐 철강이라든지 또 조선이라든지 여러 산업을 미리 이제 그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을 때 구리 가격이 미리 선반영되면서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었고 최근에도 꾸준하게 안정적인 상승이 나와주다가 최근에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8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증시에는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면서 구리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풍산 또한 오늘 좀 상승이 나와줬고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가 된다는 관점에서 고 의견을 드렸는데 신규 매수의 관점은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는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고요. 또 이제 8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 부분 오늘 좀 적용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신규 매수의 관점은 스탑 의견을 드리겠지만 기보유자의 관점에서는 고 의견을 드릴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구리 관련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창이랑 관련 종목이 좀 가장 대표가 될 수 있고 또 구리 외에도 지금 원자재 가격 관련해서 또 원유 가격도 지금 최근에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그 안에서 원자재 관련해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미 구리 가격이 8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했을 때 지금 진입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직까지 덜 오른 또 원유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우리 선회에서 그런 종목들로 저가 매수라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구리 가격이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전망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고라는 의견을 오늘 풍산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 어떤 의견 제시해 주셨는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면요. 오늘 1, 2위에 자리한 HLB와 G3BNT는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나머지는 다 고라고 빨간불을 켜주셨습니다. 그럼 8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베스트일까요? 네, 일단 8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시장 대비 조금 덜 오르고 또 이제 바닥 구간에서 안정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MS 오토텍을 탑픽 종목으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테슬라에서요 세미트럭 관련해서 올 하반기에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테슬라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지금 테슬라의 셰시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MS 오토텍도 오늘 이제 종가의 6% 이상으로 잘 마감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인데 다른 섹터와 최근에 애플카랑 현대차 협업 얘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 종목들이 시장 대비 조금 소외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 관련 종목들에서 예전에는 이제 테슬라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애플과 또 현대차의 어떤 협영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만 좀 큰 상승이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충분히 기간적 정도 어느 정도 좀 끝맞춰가는 상태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 2025년도까지 전기차 생산량을 연간 500만 대로 계속해서 늘리겠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테슬라 관련해서 최근에 충분히 기간 조정이 끝마치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 구간에서 돌아 나간다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MS 오토텍을 탑픽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6.65%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11,000원 라인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직전 고점 라인대인 11,000원 라인대를 이제 목표가로 잡아드리겠고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이제 8,800원 라인대를 5일선 라인대죠. 5일선 라인대 8,80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강한 증시는 아니고요. 설 연휴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또 HAB 약재 그리고 또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사실상 호재도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만큼 종목들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 라인대 부근까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탑픽 종목은 MS 오토텍 꼽아주셨고요. 하반기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는 테슬라의 세미트럭에 샤시를 공급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고 또 기간 조정도 충분히 나와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더 많은 이야기 무료 방송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엠비엔골드 사이트에서요. 4시 10분부터 이제 무료 방송을 오랜만에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어떤 지금 종목 장세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또 이제 아직까지 덜 오른 또 섹터와 그리고 앞으로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최근에 쿠팡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이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나고 나서 4시 10분에 엠비엔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시 10분에 무료 방송 통해서 종목과 섹터 공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엔스탑은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